여러분, 오늘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도 듣지 못한 시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 생활의 장단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딱 10분만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골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그 전에 우측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면 급하게 나오는 전원주택이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좋았던 아니면 힘들었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5분을 선정해서 쌀 10kg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시골 생활 산산조각이 나는 첫 번째 이유는 노동의 강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노동의 강도를 만만하게 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시골을 원할까요? 아니죠. 보통 50대에서 60대 분들이 원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새로 시골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병원이나 건강 문제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대, 60대는 한창인데 왜 노동의 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50대, 60대 분들이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IMF 다 겪으셨겠지만 시골에서 일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왜냐? 그동안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적응했습니다. 도시는 지금도 점점 편리해지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골도 당연히 발전하고 있지만 속도는 도시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많은 것들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 아니면 고생길은 열려 있습니다. 시골을 택하는 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먹고 왔더라도 미친 듯이 자라는 풀들과 끊임없이 나오는 벌레, 뱀 같은 것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곳곳에 문제가 터집니다. 눈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눈길 가는 곳마다 할 일 투성이다 보니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6개월 하다 보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시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시골 생활을 많이 포기하시는데요. 여기에도 또 반전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골에 딱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함은 완전 기본이고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천성이 게으른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 수 없습니다. 또 시골에 잘 사시는 분들은 도시에 가면 답답해서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풀이 좀 자라도 기다렸다가 자랄 수 있는 여유, 아니면 관리할 영역을 줄여 딱 필요한 만큼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이 부지런하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시골 생활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편안한 생활을 원한다 하시면 빌라도 단독주택도 아닌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시골 생활 산산조각이 나는 두 번째 이유는 시골에 왜 왔는지 이유를 잃어버려서입니다. 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면 분명 시골 생활은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등 각자의 사정과 이해관계로 인해 시골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다 보면 편리함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왜 시골을 택했는지 잊어버리거나 도시 생활이 그리워질 때가 생깁니다. 그 시점이 바로 시골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점이죠.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시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여유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택하겠다? 그런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지 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말리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도시에 집도 있고 경제적 여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적 여유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시골 생활이 대만족이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간 거점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하셔서 장거리 여행 중 중간에 쉬어가는 곳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좀 삶의 철학이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인생 말년을 좀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인생 100세 시대,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골 생활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골에 오시면 여유가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골 생활 산산조각이 나는 세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빼고 말할 수 없죠. 일단 당연한 사실 하나만 말하고 가자면 전원주택으로 돈 벌기는 힘듭니다. 개발 계획이 있으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있어도 선거철에만 반짝하고 흐지부지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서울은 모든 곳이 다 개발 계획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도 진도가 느린데 시골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전원주택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전원주택은 유지 관리하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신축을 샀다면 그나마 덜 들어갈 텐데 오래된 주택을 구매했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된 주택을 유지하면서 처음 관리할 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단열이 안 되는 집은 겨울철 난방비가 미쳤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들면 아파트에서 매달 내는 관리비를 계산하면 한 1년 내는 비용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 단열이 잘 되는 집을 고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전원주택이 최악의 선택은 아닙니다. 돈으로, 자산으로만 바라보면 자동차와 아파트의 사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은 좀 감가상각 비용이 없지만 집은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 수입차는 시동 걸자마자 몇 천만 원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격이 80%가 내려갑니다. 전원주택은 다행히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처럼 큰 돈을 벌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본전치기 정도나 조금 인플레이션에 따라 오를 정도입니다. 급하신 분들이나 땅을 잘못 고르신 분들은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산 증식이라면 비추천입니다. 반대로 집을 삶의 안식처로 생각한다면 추천입니다. 아파트에 10억, 20억 쏟아붓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내 삶의 여유에 쓰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도시에 집도 있고 시골에도 집이 있어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은 강력 추천합니다. 결론 말씀드리자면 삶의 가치 중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 절대로 시골 생활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골 생활 산산조각이 나는 네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입니다. 영화 이끼 기억하시나요? 우두머리 한 명이 마을 모두를 통제하고 있었던 소름 돋는 영화 이끼. 그런데 실제로 집성촌이나 외부인 출입이 적은 곳은 외부인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장의 갑질, 탁상 행정, 집단 따돌림 등 그곳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황당하고 지금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시골 지역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례들이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좀 더 와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인간관계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3명만 모이면 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관계적인 부분은 사실 스스로 풀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도시는 더 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 인간관계에 대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골 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동네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새로 지은 집이나 마을 외지인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보통 다 알려주십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텃세가 심한 동네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준비 없이 집만 보고 땅만 보고 들어가면 시작부터 사람들에게 치여 마음의 병을 얻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골 생활 산산조각이 나는 5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 많이 만나셨나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인해 직접 만남을 하지 않고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것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은 채널이 5개였던 시절, 집 대문만 나가면 친구들이 뛰어놀고 있었던 시절, 동네 사람들,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던 시절, 네, 아마 우리 기억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점점 모임도 줄어가고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근래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지구에 몇 안 되는 진사회성 동물로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존재하는데 요즘은 좀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우울증이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도 마찬가지로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밤이 되면 고요합니다. 불빛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골 생활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무언가를 해야지 행복을 느끼시는 분, 또 각종 동호회를 즐기시는 분, 그리고 함께할 배우자나 가족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병원과 가까워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매물들이 사별로 인해 나온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많이 타시거나 혼자 있을 때 즐거움을 찾지 못하신 분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또 추천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하시거나 가족들과의 왕래가 잦아 주말만 되면 집이 북적북적이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웃고 떠들고 편안하게 즐기실 곳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이 훨씬 좋은 선택일 겁니다. 이렇게 시골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좋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에 대한 좀 반론이 있다, 반대 의견이 있다, 아니면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제가 5명을 추천해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5분을 추천해서 쌀 10kg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10만이 넘는 구독자가 돼서 하는 이벤트이니까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